안녕하세요, 룰루입니다. 한 주간의 스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 및 청약 예정 소식입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한 제10 3호 스펙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60억 규모의 스펙이고 발기이니 ACPC라 많은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요. 이젠 스펙 공모 시장이 과열 분위기를 넘어서 이미 광란의 분위기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스펙 균등이 2주에서 3주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지만 저도 청약을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상장일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야겠습니다. 다음은 청약 예정 소식입니다. 하나 33호 스펙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발기인으로는 코스닥 상장 업체인 지니언스가 참여했고 총 70억 규모의 소형 스펙입니다. 다음은 공모주 상장 소식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신한 제10 2호 스펙이 상장하고 2024년 4월 18일 신한 제10 3호 스펙이 상장됩니다. 상장일 잊지 마시고 상장일날 좋은 가격이 온다면 잊지 말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금 소식입니다. 비교적 많은 분들이 청산금을 노리고 투자한 NH스펙 19호의 청산금이 2024년 4월 12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2개의 계좌로 총 300주 청산금 투자를 했는데요. 300만 원을 투자해서 세후 총 15만 2,217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대략적인 주당 세전 청산금은 1,586.19원 수준으로 만원 아래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 봅니다. 잊지 마시고 계좌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합병 취소 소식입니다.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합병 반대 주주들의 수가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병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병이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PIE 측은 합병 반대가 많더라도 끝까지 합병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데요. 합병 예비심사를 청구할 당시부터 마지막 합병 비율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 장 개시 후 급락한다면 1년 4개월짜리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 외의 경우가 생기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상장 폐지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합병을 위한 거래 정지 소식입니다. KBJ10 2호 스펙이 카티스와의 합병 변경 상장을 위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거래 정지일은 2024년 4월 16일이고 합병 상장일은 2024년 5월 3일입니다. KBJ10 2호 스펙 보유 주식수 곱하기 0.595392를 했을 때 소수점이 애매할 경우 2024년 4월 15일까지 적절히 매수 또는 매도하여 소수점 자리수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카티스의 전체 주식수는 1910만 1824주이고 스펙 주식 가격 2,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641억입니다. 현 주가 기준 2023년 PER은 84배 수준이고 2024년 예상 세후 영업이익 기준 PER은 13에서 15배 수준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2023년 세후 영업이익이 18.7억이었는데요. 2024년 세후 예상 영업이익을 111.9억으로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PER이 이렇더라도 상장일 거래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큽니다. 전체 주식의 69.5%가 보호 예수 물량이고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582만 5,134주입니다. 상장일 전에 다시 한번 2분 브리핑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예비심사 청구 소식입니다. 교보 12호 스펙이 2024년 4월 8일 RF 시스템즈와의 합병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307031이고 2023년 기준 매출 327.8억, 당기순이익 39억 수준의 방위산업에 매출이 집중된 기업입니다. 현재 합병 비율로 합병 이후의 주식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보 12호 스펙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면 총 825만 주가 되고 합병 비율을 곱하면 합병 이후 253만 3,005주가 됩니다. RF 시스템즈는 1,062만 3,655주에 전환사채 55만 5,555주, 주식 매수 선택권 67만 5천주를 합하면 총 1,185만 4,210주가 됩니다. RF 시스템즈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3,600원 수준으로 전환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총 67만 5천 주가 있지만 상장 시점으로 예상되는 24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은 49만 주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점이 상장 이후 몇 개월 정도 지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량은 우선 총 주식수에는 포함시키고 나중에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할 때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장부상 기업가치 금액은 스펙과 RF 시스템즈를 합해 464억 수준이고 대략적인 PBR은 2배 수준입니다. 합병가액 기준 기업가치는 937억이 됩니다. 23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살펴보면 현재 교보 12호 스펙 주가 기준으로 31.98배 수준입니다. 공시문서상에서는 유사 기업을 선정하지 않아서 동종업종 PER 비교는 어려워 보이네요. 31.98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살짝 높아 보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23년 당기순이익 중 57.77%에 해당하는 순이익이 일회성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RF 시스템즈의 2023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17.8억인데 기타 영업수익이 23.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의 세부사항을 보면 유형 자산처분이익, 매각 예정 자산처분이익과 자비익으로 23.2억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타 영업수익 항목은 일회성 비용으로 2024년부터는 이 정도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이 예측한 미래 시점의 세후 영업이익이 2027년은 돼야 23년의 당기순이익을 넘는다고 예측했습니다. 미래 시점의 가치는 모두가 알고 속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쳐도 2027년이 돼야 2023년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의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매각하여 순이익을 늘리고 2023년 10월 30일에 장부상 부채로 잡혀있던 전환상환 우선주 53만 5천 주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장부상 부채를 털어낸 점도 상장을 준비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PER을 구해보면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의 값이 나오는데요. 2023년은 교보 스펙 거래 정지 전 주가 기준 74배, 2024년은 무려 138배 수준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합병 비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재무제표 등 성과지표가 좋지 못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몇몇 스펙들이 있었어서요. 아직까진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고요. 합병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